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거짓 신인의 불로 우유 문제 다시 소환하는 언론 방송들. 네, 이 거짓 신인의 종교 시설에서 불로 우유 문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거론됐고, 또 80대 한 분이 여기서 사망하는 사건 중심에 이 불로 우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교묘하게 언론이나 이 방송도 크게 건들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양주 경찰서에서는 사실상 독극물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이 썩지 않는 우유, 이 불로 우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패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 부패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기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독극물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국가수에다가 의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식약처가 나서가지고 여기서 뭔가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 것인데,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심지어는 그 거짓 신인이 들고 나와가지고 자랑했던 한 대학교의 그 논문, 이 논문.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대학은 논문 위조다 그랬는데, 이 논문 위조 문제 이런 걸 밝혔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는 많은 부분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녹취록들이 도착이 됐는데, 보니까 뭐 경찰 과장이 나오질 않나, 경찰서장이 나오질 않나, 경찰서장 위에 무슨 청장, 뭐 이런 언급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또 막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 녹취록을 보면은 무슨 뭐 또 과거의 그 조폭가의 그 관계자들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 관계자가 뭐 조폭이라는 자와 통화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실이라면은 비호 세력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 그동안의 의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그동안 많이 제보가 들어오는 부분이 한 미국인 전 판사의 의문사 문제,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참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필요하다 해서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제안했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천원의 기적이 필요하다 해서 천원의 기적이라는 그 지혜를 통해서 천원의 기적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법무법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게 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언론 방송들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뭔가 이 비호 세력이라든지 이 조력 세력들이 좀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KBS, MBC, SBS, 뭐 연합뉴스, TV조선, 그리고 JTBC, 뭐 YTN, 채널A 해가지고 모든 방송이 다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신인을 좀 옹호해주는 그러한 언론들은 거의 뭐 이렇게 듣보잡 언론들이 많아요. 네, 많은 게 아니라 몇 개 소수가 있습니다. 그건 듣보잡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언론들도 요즘에는 좀 조심하는 모습이에요. 조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구나. 그리고 급기야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더 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강하게 밀고 나가서 이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언론 방송들이 이 불로 우유 문제를 다시 소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환이 되면서 과연 그 사건 때 양주경찰서는 왜 이 독극물 검사만 의뢰했느냐,
식약처에다가 이것이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부분은 없는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논문, 이 위조됐다라는 그 논문, 그리고 그 대학은 왜 삭제 수준에서 머무르려고 했는가, 여기에는 뭐가 작동했는가, 그리고 왜 교육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는가,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여성가족부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였는가, 양주시청과 양주경찰서는 왜 그렇게 아주 미지근한 물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는가, 이러한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방송 기자들과 만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통찰된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여 이 문제를 완벽하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도 교주의 휴대폰, 이것이 이제 포렌식이 이루어진다. CCTV가 포렌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거죠. 많은 비밀들이 밝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계좌, 이 교주가 땅값 계좌라든지 그 계좌를 아주 우리가 입수, 계좌번호를 입수가 잘 됐는데 그 입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자가 지금 이 불로 우유 문제로서 이것 때문에도 고소 고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진정서가 들어간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방송은 불로 우유 문제를 다시 소환하고 있어요. 뭔가 언론도 그때 좀 뭔가 미지근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언론방송에서 저한테도 과거에 왜 20대 여성, 뇌성마비 여성에 대해서 사건이 왜 흐지부지 됐습니까? 또 이 불로 우유 문제가 왜 흐지부지 됐습니까? 또 과거에 한 여성가의 뭐 낙태설이라든지 동거설, 이런 것들은 왜 흐지부지 됐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호 세력들이 작동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뭔가 커넥션이 움직였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거기에 대한 추적 속에서 많은 녹취록들이 도착하게 되고, 그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언론방송에서 많은 공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짓 신인의 불로 우유 문제를 다시 규명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심각한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웃고 즐겨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걸 누가 믿으라고 저런 황당한 거짓말을 하나.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야, 저걸 믿는 사람들을 보고도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에 간암 환자의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죠. 그게 약효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됐다든지, 또는 건강에 더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든지 이렇다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 우리가 반사회적인 종교에 세뇌된 사람들을 보면은 막 마구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판하기 전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탕에 깔아둬야 됩니다. 반사회적인 종교에 보면은 뭐 전문가들, 뭐 교수,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뭔가 열매를 나눠 먹고 동업자로서, 반사회적인 종교 동업자로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진짜로 세뇌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을 이루지 못하니 현실에서, 그러니 그것을 위하여 반사회적인 종교에 가담해가지고 그 세계로 달려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인지 부조화 속에서도
그 좋은 머리로 계속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언론 방송이 이 불로 우유 문제 이거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이 들어갔다라고 방송 보도가 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 또한 이번에는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 그 대학교, 그리고 그 교육부, 양주시청, 양주경찰서가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밑에서 안 움직이면 경찰청장, 검찰총장, 사정기관들, 수사기관들이 강력하게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